2025학년도 수능특강 사회문화 6강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이때 승계인이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은 자예요.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대신 기술을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을 알 수가 있죠.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이 문단에서는 특허권의 개념과 그리고 특허권의 대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된다. 특허청, 즉 특허 등록의 주체이죠. 이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의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면 이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이며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세계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이다.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시료라고 한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특허권 취득의 과정과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을 특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이에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은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 중 하나겠죠.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의
방법의 발명에 관련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단을 정리해보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 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때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일실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이렇게 일실이익의 개념에 대해 말해주고 있죠. 이때 일실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실제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특허권자 A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B가 제품 50개를 판매하고 A가 제품 60개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해보자.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품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100개이고 A는 100개 중 60개를 판매하였기 때문이죠.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품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 문장 이해가 가시죠? 다음 문장.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100개이기에 일실이익은 50개가 아닌 제품 40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한편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은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중 하나인 거죠. 규정 중 두 번째 규정인 건데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약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침해자는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배상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인 통상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 또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 규정이에요.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일시료로 정한다. 이때 통상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합리적인 수준의 실시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이 문단에 대해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세 가지가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허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배상액이 너무 많다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문장은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다음 문장,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이 문장과 관련된다는 뜻이겠죠? 이 문단 또한 정리해 본다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의 산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6번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를 가장 먼저 푸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이때 답은 3번인데요. 문맥상 A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확인해보면 주어지는 이네요. 이때 주어지는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부여되는인데, 이때 부여되다는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가 주어지거나 사물이나 일의 가치, 의 따위가 붙여지다를 의미해요. 따라서 A와 바꿔쓰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기존의 기술을 개량한 발명 기술은 특허 출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될 수 있다 입니다. 이 지문의 첫 번째 문단의 가장 마지막 줄에 보면 누구든지 열람할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1번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특허권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이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는 것은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다음 3번 문제. 3번의 정답은 3번이네요. 이때 이 디귿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침해 사실을 입증한다면 디귿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4번 가의 목적을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가는 이 규정에서는 금액으로 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특허권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가를 적용하면 특허권자가 자신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 수량까지 판매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해서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의 목적을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선지입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정답은 2번인데요. 통상실시료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면 최소 32억 원을 배상받게 된다. 이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판매액 곱하기 합리적 실시료율 계산해본다면 5만 대 곱하기 80만 원 곱하기 0.05 계산해보면 20억 원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지에서는 32억 원을 배상받게 된다고 쓰여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 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